일본 귀신한테 선택받고 4개월 동거한 썰. 고영희님, 특이한 거는 일본 귀신한테 선택을 받았대요. 글을 쓴다는 것은 첫 문장의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써내려갈까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 단어가 떠오르네요. 반푼이. 경상도 사투리로 조금 모자라거나 바보 멍충이?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제가 저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남들처럼 모든 귀신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처럼 해결책을 제시할 만큼 영검하지도 않으며 무서우면 피해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보이고 소리도 들리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자 라는 마인드라 저런 단어가 떠오른 듯해요. 어찌 보면 길수도 짧을 수도 있는 이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부터 대략 38살 때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귀신썰 중 하나입니다. 와, 이것도 겪으신 거야? 아니 심지어 영안이 트이셨네? 근데 해결은 못하고. 와, 이거 고통스러운데? 썰을 풀기 전에 제가 처음 귀신을 본 것부터 설명할게요. 제가 처음 귀신을 본 게 갓 20살이 되었을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술 처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후다닥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다가 새벽에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싶은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검은 형체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그 코난에 나오는 범인 같은 검은 덩어리랄까? 얼굴에 눈, 코, 입은 없었고 내 왼쪽 어깨 근처에 앉아서는 양팔로 자기 손으로 꽉 누르고 있었는데 개무섭다는 느낌과 기괴하다는 감정이 미친듯이 몰려왔었습니다. 움직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서 눈을 하반신 쪽으로 열심히 내렸더니 거기에도 똑같이 검은 형태가 있었고 내 양발을 꽉 누르고 있더군요. 내가 가위를 풀려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쇼를 하고 있으니 깔깔거리며 날 내려다보는데 와, 진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눌린 가위 때문인지 저는 그 이후로 한동안 귀신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온몸에 털이 서늘하게 바짝 서는 느낌을 받고 어쩔 땐 형체가 보이기도 말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더럽게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서 겪었던 귀신 이야기입니다. 21살 때 학과장 추천으로 한 학기를 일본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집 떠난다고 혼자 신나게 짐 싸고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빠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도착한 일본은 저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같은 과 동기 2명과 같이 갔었어요. 둘 다 언니. 일본에서도 꽤나 시골 쪽에 위치한 학교라서 셋이서 엄청 큰 캐리어 들고 기숙사까지 힘들게 찾아갔었습니다. 도착한 기숙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컸습니다. 1층은 엄청 넓은 주방과 거실에는 TV와 개 큰 소파가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주방 거실 합쳐도 대략 20평은 될 듯. 엄청 큰데 이 정도면? 거기에다 일본인데? 2층의 방이 저는 4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은 3명이라 계단 근처부터 하나씩 방을 차지했어요. 순서대로 들어가다 보니 저는 가운데 방을 차지했고 문을 열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방 구조는 정말 일본 여행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법한 구조였어요. 그냥 딱 전형적인 1인 숙박 가능한 일본 호텔 구조였거든요. 문 열면 좁은 복도에 작은 화장실 붙어있고 그 안쪽으로 작은 방에 침대와 책상, 옷장 그리고 TV가 있었고 침대 너머로 좁지만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알아. 그 베란다는 옆 칸막이가 없어서 다른 방 베란다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방을 대충 둘러보고 나니 짐을 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셋 다 일단 좀 쉬면서 낮잠이라도 1시간 자자 했거든요. 그때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었고 다들 1시간만 쉬고 장 보러 가자고 한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낮잠을 진짜 죽어라 안 자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진짜 미친 것 마냥 너무 피곤하고 잠도 쏟아지더라고요. 30인치가 넘는 캐리어 들고 다녔으니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침대에 누웠고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잤나 싶을 때 나를 부르는 언니 목소리에 살짝 잠이 깰 듯 말 듯 했고 비몽사몽한 느낌에 고개만 요리조리 돌렸습니다. 자기 전에 맞춰둔 알람도 안 울렸고 사실 조금 더 자고 싶어서 대답을 안 했는데 계속 나를 부르는 겁니다. 영희야, 일어나, 빨리 가자 하는 언니 목소리에 속으로 하고 한숨이 나왔어요. 더 자고 싶은데 왜 지금 가자고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희야,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가자, 그만 자고 가자, 영희야, 가자, 영희야. 언니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일어나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는 내 침대 헤드 쪽에서 들려왔고 침대 헤드는 베란다 문 쪽에 붙어 있었거든요. 베란다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거기서 널 부를 수 있는 거 아님?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베란다 문을 거쳐서 소리가 넘어오면 둔탁한 목소리가 들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는 진짜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 꽂듯이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가위처럼 몸은 안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짜 와 야발꿈 하며 부정하고 싶은데 정신은 너무나도 멀쩡하고 온몸이 얼어붙어 가는데 그 와중에도 영희야 가자니까 영희야 가자고. 아니 저 미친 게이가 자꾸 어딜 가자고 지랄인가 싶을 정도로 보채는데 어느샌가 하고 웃던 게 하이톤으로 조롱하듯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에 눈 뜨면 왠지 삽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눈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폰 알람이 울리면서 이젠 눈 떠야겠다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순간 날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 목소리는 뚝 끊기고 진짜 정막이 감돌더군요.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안 보여서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얼굴을 후다닥 씻고 저는 언니들과 마트에 갔어요. 술 좋아하는 저는 맥주를 담으면서 아까 그 미친 게이가 보채던 썰을 풀었습니다. 와씨 언니 내 아까 자다가 언니가 계속 내를 불러서 아 왜 자꾸 깨우노 싶었는데 미친 그거 귀신이었어요. 근데 진짜 언니 목소리랑 똑같았음 했더니 응? 진짜가 나도 아까 자면서 가위 눌렸는데 하더라고요. 엥? 하는 듯한 표정으로 내가 쳐다보니까 나도 가위 눌려서 잠 제대로 못 잤는데? 라던 다른 언니. 그렇게 마트 한복판에서 셋이 얼어붙어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쳐다봤네요. 서론에 설명했듯이 저는 무섭네 도망가자 쪽에 속하는 인간인지라 언니들이 날 배려해서 어떤 가위에 눌린 건지 설명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는 속으로 맘 편하게 한 학기 보내기는 글렀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외적인 부분은 단전부터 끌어올려서 사자고 지를 것 같은 테토녀인데 가슴속 내부 사정은 기가 더럽게도 약해서 귀신이나 영적인 해프닝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쉽게 놀라고 덜덜 떨기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숙사에서 안 지내는 게 제일 좋지만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꾸 같이 가자고 보채는 렛츠고 귀신과 4개월을 같이 지냈습니다. 렛츠고 귀신. 첫날에 셋 다 건드려서 입질이 오는 저를 찍은 건지 그 후로는 아주 그냥 제 방에 눌러 살더군요. 사실 그때까지는 보이든지 말든지 말하든지 말든지 같은 마인드로 무시하자 하고 지냈습니다. 그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 멘트 언젠가는 써보고 싶었음.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갔다 와서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시계를 보니 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를 방송하는 시간이더라고요. 한국으로 따지자면 옛날에 방송하던 솔로몬의 법칙인가? 그거랑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거의 예능 수준의 법률 프로그램이었어요. 전 그 방송 너무 재밌게 봤어서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서 TV를 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진짜 깔깔거리면서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얼굴 바로 앞에서 검은 손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에? 저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순간에 얼었어요. 옴짝달싹 못하는 내 상태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그 손은 내 얼굴을 쓱 만지고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나타나서 얼굴 만지고 사라진 이날의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오를 정도로 얼굴에 한기가 느껴졌었거든요. 여태까지 귀신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신체의 한 부분만 보인 건 이날이 처음이라 진짜 한동안 굳어서 어쩌지? 를 연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일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속으로 도움을 외치게 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집으로 전화를 해 할머니께 헬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을 다 들으시더니 알았다. 할매가 좀 알아볼게. 항상 조심하거라. 하고 끊으셨고 그러고 며칠 뒤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랑 할머니가 수소문해서 부적을 하나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니한테 택배 보낼 거 있다고 엄마가 그러던데 할매가 이것도 같이 보내줬구마. 이거 까먹지 말고 베개 속에 단디 넣어놓고 자야 한대. 그리고 10일 후에 기다리던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할머니가 말한 부적이 안 보였어요.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부적 있다며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하니까 엄마가 사실 그거 택배에 이것저것 넣다가 김치랑 네 좋아하는 반찬도 넣어서 보냈는데 다음날 우체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치 터져가지고 택배를 못 보낸다 카더라. 그래서 반품돼서 돌아왔는데 확인해보니까 부적이 김치 국물에 다 젖어 있더라고. 이거 할머니 아시면 난리 날 낀데 어쩌겠노. 그냥 니네 잘 받았다고 해라 하셨음. 이거 어떡하냐. 탈출구 사라졌네. 개지옥이네. 솔직히 부적은 좀 아쉽긴 했지만 사실을 알면 할머니 노발대발할 거 알아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내가 받은 걸로 하고 할머니한테 감사합니다 전화드림. 형체도 본 적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나의 부적아 안녕. 참고로 그때 당시 EMS로 국제택배 보내면 2-3일 내로 도착하기 때문에
포장 잘하고 아이스백 넣어서 보내면 진미채 같은 반찬은 멀쩡하게 도착해요. 하지만 김치는 복불복으로 터집니다. 엄마도 그래서 3중 4중 포장하고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마지막으로 종이 박스에 넣어서 보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훗날에 다시 설명하시기를 반품된 택배 박스 자체가 아작이 나 있었다고. 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잘 때 TV 소리를 5 정도로 켜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TV는 10년 동안 켠 채로 잤고 지금은 머리맡에 유튜브 틀고 잡니다. 뭐라도 틀고 주무시네. TV 밝기 정도의 약간의 소리까지 들리니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렛츠고 그년 때문에 평소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건지 적응이고 나발이고 며칠 뒤엔 그냥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란 적응하며 살아가는 캔따개일 뿐. 그런데 눈치채셨나요? 렛츠고 귀신에서 렛츠고 그년으로 워딩이 바뀌었죠? 네, 뭐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무튼 TV와 함께하는 숙면이 익숙해진 어느 날 잘 준비를 마치고 불을 끈 후 침대에 누워서는 오늘은 무슨 프로그램을 볼까나 하면서 인생 2회차 스멜 풍기듯 자작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건 노래였어? 갑자기 방해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렛츠고 얘 또 이러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문 쪽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TV에 집중하면 될 거야 생각하며 TV만 뚫어져라 바라봤는데 사람은 앞을 쳐다봐도 양 사이드 쪽이 약간은 보이잖아요. 그 사이드 쪽이 문이 있는 곳이라 어렴풋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30cm 떠있던 검은 형체, 소름이 돋음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는데 똑단발을 하고 둥둥 떠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얼굴이 없더라고요. 머리카락도 보이고 손도 발도 다 보이는데 심지어 입은 치마도 보이는데 얼굴이 없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반쯤 미쳐서 말라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일단 불을 켜서 밝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놈의 스위치는 렛츠고 그년의 오른손이 있는 벽에 붙어 있었고 저걸 어떻게 켜지? 하고 고민했는데 야발 당장 뒤지게야 하겠나 싶은 마음에 눈 질끈 감고 그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손으로 벽을 더듬어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는데 다행히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와 쉣. 너무 싫다.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침대에 다시 누웠는데 쟤는 왜 저럴까 하며 생각해보니 여태까지의 퍼즐이 맞춰지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셋 중에 귀신의 장난에 반응하는 나를 선택해서는 내 얼굴을 만지고 간 후에 얼굴이 없는 모습을 스스로 나타낸 건 자기는 얼굴이 없으니 내 얼굴 달라는 건가? 내 얼굴을 가져가려고 그랬던 건가? 온몸에 오한이 들 정도로 싸한 공기가 내 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굳이 내 얼굴을? 울 할매한테나 눈에 넣으면 좀 아픈 사랑스러운 똥강아지지만 울 엄빠는 내 외모를 보곤 절레절레 하셨어요. 슬프노 갑자기. 전 그냥 자갈밭을 걸을 때마다 얻어걸리는 자갈처럼 주변에 충분히 있을 법한 흔한 얼굴을 지닌 평범녀인데 그년 취향 참 평범하다 싶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싸한 공기가 감쌌던 내 몸이 차게 식는 느낌? 소름! 했는데 아니 왜? 라고 생각한 순간 찬물 끼얹음을 당한 느낌.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는 TV는 물론이거니와 잘 때에도 불을 켜두고 자게 되었고 방이 밝아져서인지 아니면 내 얼굴을 왜? 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나 때문이었는지 가끔 장난질은 쳤어도 전체 모습은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와 근데 그 와중에 장난 계속 치는 거 진짜 진짜 너무 싫다. 4달 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큰 탈 없이 지나가서 글 쓰는 지금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첫날 갑이 눌린 것에 대해서 아니 일본인데 왜 귀신이 한국말을 하는 거임?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좀 의아했는데 이번에 글을 쓰고 첨삭하며 보니 결론은 그년이 언니 흉내를 낸 거였어요. 첨부 삭제. 그 언니가 그때도 저를 참 귀여워해 주시고 저도 언니 엄청 따르고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자주 볼 정도로 저에게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언니 흉내로 저를 홀리려 한 거 아닐까 살포시 궁예해봅니다. 무튼 그 후로는 장난질을 치긴 했어도 문장으로 말을 하던 기억은 없었어요. 뭔가 웅얼웅얼 소리는 났었어도 말을 길게 하진 않았던 건 좀 전에 언급했듯이 얼굴이 없었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앞에 언급했던 약 18년 동안 귀신을 봤다는 문장에 대해 사족을 좀 붙여볼게요. 보이고 들려서 힘들어할 때 남편이 절에 다닌다는 회사 팀장님께 조언을 구했어요. 며칠 후 팀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는 재수씨
우리 집안 쪽에 그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다니는 절이 있는데 제일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드리며 직접 사용하셨던 염주를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라도 도움될 것 같으면 한번 써보이소 하고 염주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귀한 걸 선물 받은 당사자도 아닌데 써도 되는 거예요? 했더니 저보고 쓰면 좋을 거라면서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거 안 써서 괜찮습니다. 보니까는 재수씨가 쓰시는 게 더 도움 되겠네 얘. 하시고는 염주와 함께 작은 파우치 같은 걸 주셨어요. 절에서 제라고 하나요? 무튼 그런 거 지낼 때 오신 보살님들께 제를 올릴 때 사용했던 팥이랑 오색실을 약간씩 나눠준다고 하시며 그때 받았던 팥 몇 알과 오색실도 파우치에 넣어서 같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염주는 항상 오른손에 차고 생활하며 오색실과 팥은 투명한 쇼케이스에 넣어서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이런 쪽 전문가들이 제 이야기를 보면 맞네 틀리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염주를 착용한 이후로 보이는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귀신들이 짓거리는 개소리는 아예 안 들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받은 염주는 오래 쓰고 싶어서 씻을 때도 항상 빼두고 최대한 신경 써서 사용했는데 세월이 세월인지라 끈이 많이 사갔더라고요. 염주는 끊어지고 나면 효염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어서 지금은 오색실 옆에 쇼케이스 하나 더 장만해가지고 머리맡에 보관 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염주 빨리 장만할걸 싶었을 수도 있지만 염주가 몸에 닿으면 온갖 잡귀신이 다 보이고 해코지 당한다던 친구가 있었어서 사바사인 걸 알면서도 염주는 사실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어요. 그 후로 몇 년 뒤 작고 저렴한 달마도라도 머리맡에 두고 자라는 조언을 들었어서 속는 셈 치고 사서 머리맡에 두었는데 이것 또한 나한테 잘 맞는 방편인 건지 그날 이후부터 글을 쓰는 지금까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내년에 이사가면 좋은 달마도 하나 장만할까 싶어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진짜 가끔 집 밖에서 쎄한 느낌이 날 때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가끔 지인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썰을 듣고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한다면 당신 말이 맞고 내 이야기가 맞다고 말한데도 당신 말이 맞는 걸로 할게요. 사람이란 동물이 참 간사한 게 내가 겪어봐야 힘든 걸 알고 내가 아파봐야 상대방의 고통도 이해한다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은 안 해본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라 제가 겪은 미스테리한 일을 여러분께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가볍게 단편 공포소설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미신 따위 안 믿어서 울 할매 답답하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귀신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니 울 할매가 옳았던 거네 싶은 지금입니다. 네, 저는 간사한 걸로 할게요. 무튼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는데 긴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 사람 죽는 날을 알아보는 야가미 라이터 아줌마와의 썰. 야가미 라이터 아줌마. 다음 편 사람 죽는 날을 알아보는 야가미 라이터 아줌마와의 썰 풀까요 말까요? 채택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몇 편 더 풀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네 고영희님께서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궁금한데요? 야가미 라이터 아줌마? 재밌네. 근데 글을 되게 잘 쓰신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